자유 대한민국 수호자 뉴스타운TV를 애청하시는 애국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운TV의 손상윤입니다. 오늘은 성탄 2부입니다. 전에는 진짜 성탄절이 즐거웠죠. 근데 작년 올해 더합니다. 이거는 성탄절이 아니라 암흑가 전혀 분위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은 지금 고통 속에 살고 있고 무지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지금 나라가 진짜 어지럽고 이 한반도의 국가안보 상황과 경제는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암담한 성탄절입니다. 북한에서는 성탄절 선물로 ICBM을 쏠 것처럼 얘기했는데 김정은이가 자기 죽으려면은 그렇게 하지 못하겠죠. 그런 지금 아주 위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 선물로 좀 힘내시라고 제가 방송 제목을 조국, 임종석, 문재인 순서로 구속된다는 제목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당연히 그렇게 되겠구나 느끼실 겁니다. 힘내시고 좀 힘들더라도 우리가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고 저도 그 병 때문에 10년 전부터 백반이 와가지고 온 피부와 몸에 이제 색소가 탈색이 되는데 이건 아무런 전염병도 되지 않고 아프지도 않고 가렵지도 않습니다. 그냥 색소만 빠지는 겁니다. 마이클 잭슨도 이 백반이라는 게 있었고 우리 조국 근대화 산업화의 영웅 박정희 대통령도 이 백반이 있었답니다. 많이 고뇌하고 고심하고 하는 분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3일 어제죠. 그 검찰이 결국 서울 동부지검에서 조국이 저는 조국이라 부르겠습니다. 조국이를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임종석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청와대 선거 개입이죠. 행정부, 청와대, 여러 합작품이죠. 공동정범입니다. 합작해서 선거 개입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이 구속되고 나면 그 다음 타겟은 전 청와대를 장악했던 비서실장 임종석. 지금 저와 지만은 박사님을 주사파라 했다고. 그 다음에 종지사랑이란 글 때문에 또 명예훼손 고소가 되어 있습니다. 저를 고소했고요. 또 그걸 빌미로 민사소송, 저 손상윤 1억, 유스타운 1억, 지만은 박사님 1억, 3억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소송은 지금 이제 처음 심리가고 1월 8일, 내년 2020년 1월 8일 날 서울중앙지법에서 또 열립니다. 여러분 그때도 재판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자가 이제 자기는 선거를 정치를 포기하고 통일운동에만 전념하겠다면서 숨었습니다. 지금 저희와 민영사 소송을 벌려놓고 숨었고 지금 다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울산 그 선거는 아주 심각합니다. 이거는 최소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공소시효가 보통 선거는 6개월인데 이거는 공직자가 선거에 개입했을 때는 10년입니다. 그래서 공소시효가 짱짱합니다. 이번 정부가 만약에 윤석열 검찰이 이거를 눈 감고 넘어갔다가는 나중에 윤석열 검찰총장도 직무유기죠. 우병우 수석이 직무유기로 2년인가 3년 받았죠. 그 정도로 더 큰 형량입니다. 자, 민정수석 했던 조국이 산호맹, 사회주의 노동자 농민연맹, 그 다음에 주사파의 대부로 불리는 임종석, 골수 운동권들입니다. 골수 운동권들. 자, 거기에 청와대에 지금 안방을 차지하고 있는 문재인. 그래서 제가 포스에 조국이, 임종석, 그 다음에 문재인. 자, 이렇게 구속이 있어간다. 그럼 문재인은 뭐냐? 문재인은 지금 유재수 전 부산 정무시장을 이제 금융위원회에 있을 때 감찰했던 청와대에서 감찰을 중단시킨 직권을 남용한 혐의고 여기도 몸통이
이 문재인하고 연결될 겁니다. 파고 들어가면. 문재인이 결국 구속되면 자기 뜻대로 구속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구속이 되고, 뭐, 형량이 많아지거나 불리하면 불 수 있습니다. 문재인이가 몸통이라고 같이 죽으려고. 그 다음에, 이 울산시장 부분은, 이거는 이제, 이 송철호가 완전히 그 문재인의 형님 아닙니까? 그래서 전부가 동원된 것 같아요. 이것도 몸통은 결국 임종석이 구속되면 문재인 쪽으로 갈 거다. 그래서 문재인은 우리 이제 직권남용, 선거 개입, 뭐 선거법 위반,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잡범입니다. 잡범 이 정도는 잡범 수준인데 더 큰 거는 이제 여적 이적죄죠. 여적 이적죄, 국가보안법 위반 등등. 자, 임종석이는 거기에도 연루되어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구속이 되더라도 문재인이는 우리 헌법을 파괴하고 적과 지금 뭐 엄청난 범죄 혐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일 큰 죄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사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순서대로 가야 대한민국도 살고 검찰도 살고 우리 애국 국민들의 피눈물도 닦아줄 수 있다. 그래야지 불법 탄핵으로 지금 구속되어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는 회복된다고 봅니다. 지금 성탄 전야에 여러분한테 힘내시라고 이 3종 선물 세트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희가 이 포스터를 여러분 좀 생각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조국 부부 구속, 문재인 부부 구속, 국민혁명위원회 해서 작년이 아니죠. 올 여름부터 문재인 퇴진 전국 투어 때 저희가 이제 사용한 일부 현수막입니다. 그 5톤 트럭에. 지금 또 이제 그 트럭에는 그 탱커죠. 항공모함. 거기는 이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제가 뭐 예측을 분석이 뛰어나서 그런지 뭐 제 자랑이 아니라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맞추고 있고 조국 부부 구속을 저희가 상당히 처음부터 외쳤는데 예측을 했는데 정경심이 먼저 구속됐어요. 그래도 이제 일부만 적용되고 구속됐는데 많은 또 비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조국이 부인 정경심이 구속된 거는 입시 부정, 그다음에 뭐 표창장 상장 위조, 뭐 그다음에 뭐 주식 부분이 있는데 그건 아직 적용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혐의로 구속이 됐고 조국이는 지금 직권남용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근데 이제 제목이 다른 거죠. 근데 사상 초유의 장관 부부가 되는 쇼를 제가 한번 볼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 목전에 왔습니다. 그래서 구속영장이 23일 날 청구가 됐고 26일 날 성탄절 다음날 영장 실질 심사를 합니다. 이날 또 많은 국민들이 동부지검에 가서 조국 구속을 외쳐야 될 것 같고 많은 파이팅, 검찰 힘내라. 오로지 법대로, 오로지 국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검찰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검찰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가는데 제일 큰 문제는 사법부입니다. 재판부. 대법원의 김명수 대법원장은 우리 법 연구에 뭐 갖가지 우리가 우파들이 지금 걱정하는 전형적인 좌파의 법조인입니다. 그래서 대검이 상당히 작용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하부 조직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법원이 상당히 더 고민입니다. 그래 이제 조국이 구속되고 임종석이 이제 조국이 구속 영장을 청구했는데 검찰이 법원이 이거를 또 반려하거나 구속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발부가 안 되면 구속영장 발부가 안 되면은 이제 번애국 세력들이 사법부를 공격해야 됩니다. 법원을 제대로 된 법치를 수행하라고. 법은 만일 앞에 공평해야 되는데 지금 좌파들 지금 이 국가를 파괴하고 망가뜨리고 있는 부패 세력, 가짜 세력들을 옹호하는 것은 법의 판사들이 지금 직권남용하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김명수 대법원장 사태 등 잘못된 판사들, 빨갱이 판사들, 좌파 판사들 단죄를 하는 그런 집회로 이어져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일 날 조국이 구속되는 우리 헌정사상 전직 장관 부부가 구속되는 그런 아주 리얼리티 쇼를 한번 봐야지
그동안 꽉 쌓였던 스트레스, 많은 분노를 내려놓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윤석열 검찰에 힘을 실어줍시다. 자, 조국이도 이제 구속되면 또 다른 게 많이 나올 겁니다. 자, 두 번째, 지금 수사가 시작되어 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인데, 이거는 이제 보통 선거는 공소시효가 6개월입니다. 선거 끝나면 공소시효 내에 처리 안 되면 검찰이 공적으로 벌을 줄 수가 없어요. 기소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공직자가 선거 개입하면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고 이 재질도 아주 엄하게 처벌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사자는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형벌이고, 배후 세력은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인가 더 엄중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종석이 콘에 몰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지금 면밀하게 여기도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검찰 힘내라 한 번 더 해야 되고요. 지금 이제 여기에 연루된 자는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 그 다음에 지금 이건 불법 선거죠. 불법 선거로 당선된 송철호 현 울산시장. 이 사람들 줄줄이 사탕 엮여갈 것 같습니다. 저번에 이제 유재수 감찰 무마 건으로 조국이 유재수가 먼저 구속돼 있지만 여기도 뭐 많이 연루돼 있어요. 좌파들이, 핵심들이 연루가 돼 있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은 이거 엄청난 게이트입니다. 게이트. 청와대가 개입한 관건 선거의 대표적인 공권력이 동원되고 경찰을 통해서 압박을 하고 사전 압수수색, 영장 발부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완전히 공포 분위기로 몰아서 낙선을 시키고 자기의 후보를 민주당에서 경선을 치를 수 있는 후보를 매수하고 공직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최종으로 이 송철호 이제 자기 형님이죠, 형님, 거의 문재인의 친형님 이상으로 절대적인 사람을 당선을 시켰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청와대 하명 수사가 끼어 있어요. 제가 79년 12월 22일 날 탄저균 백신 혼자만 살려고 청와대에서 구입했다. 500인분만 구입했다. 그럼 나머지 국민들은 어떡하냐. 그 보도를 하고 나서 제가 엄청난 탄압을 받았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이 자유당 저희가 지금 창당하고 있는데, 자유당 창당이 잘 돼서 저희가 원내에 교두보를 두게 되면 내년부터 이 청와대 하명수사, 탄저균 백신 5천만 국민을 살리고 우리 생명을 지키기 위한 방송, 그 다음에 그 당시 이 탄저균 제가 그런 강력한 쟤네들의 의혹, 문제점들을 지적하지 않았으면 얘네들은 그 탄저균 테러를 감행하고 그걸 주한미군 부대에서 이제 누수가 새어나왔다고 해서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지는 아주 엄청난 범죄를 진술했을 거라고 저는 예측했습니다. 자, 여기에 청와대가 개입을 해서 서울경찰청에 하명수사를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경찰이 서울경찰청에서 저한테 통지가 왔는데 뭐 고소가 됐으니까 오라는 거예요. 고소자가 누구냐 말을 안 해요. 고소자가 없는 고소가 어디 있습니까? 청와대 하명수사죠. 그래 놓고 결국은 내가 이제 검찰 가서 확인하고 했더니 경찰의 인지수사로 돼 있었습니다. 최근 올 7월에 제가 최종 검찰에서 기소 안 하고 검찰이 수사 중에 갖고 있다가 무혐의 처분을 한 건데, 그 작년에 제가 검찰에서 조사를 한 번 더 받았는데 확인했더니 경찰이 자기네가 인지수사한 걸로 돼 있어요. 이런 쳐죽일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경찰 하명수사, 저도 이거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그 라인을. 누군지. 그 임종석이까지 저는 제 건 하나, 탄저균 백신 하나 건만 하나만 해도 당시 민정수석이 조국이고 비서실장이 임종석이에요. 그 위에는 문재인이가 있는 겁니다. 반드시 제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지금은 뭐 제가 고소해봐야 얘들 또 무혐의 처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얘네들 저걸로 지금 이제 기소가 되면, 구속이 되거나 하면
제 것까지 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중처벌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저한테 힘을 좀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자, 그래서 공소시효년 조국 다음 케이스는 임종석으로 간다. 자, 제가 임종석이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 국가보안법 위반한 혐의가 많아서 지만원 박사님하고 제가 작년 5월 31일 날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임종석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올해 좀 몇 개월 됐나 그래요. 검찰에서 혐의 없음 이러고 통보가 왔습니다. 이건 뭐 압력이겠죠. 임종석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게 많습니다. 우리가 그때 고발한 내용을 보면 국가보안법 4조, 5조, 7조, 8조 혐의와 헌법 제347조, 355조 사기, 횡령, 배임 국가보안법하고 사기, 횡령, 배임까지 여러 개의 법조항이 문제되는 위법 행위를 고발했습니다. 그때는 뭐 작년까지만 해도 임종석이 이 정권의 최고 실세고 나르는 새도 떨어뜨린다 그랬으니 검찰이 말을 들었을 겁니다. 이때는 뭐 윤석열 검찰총장이 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검찰에서 갖고 있다가 무혐의 처벌했는데 저희가 이제 임종석이 고발되면은 또 이거 다시 재고발을 저는 해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무혐의 처분한 검사들도 직권남용입니다. 직권남용. 직무유기고. 근데 이제 제가 후차 강조하는데 여러분 이 국가보안법 관련해서 무죄 처벌하거나요. 반역, 이적, 여적, 국가 파괴범들을 도왔다가는 공범이 되면은 그 자기도 죽어요. 이때까지 한국당이나 뭐 기성 여야 정치인들이 이런 걸 안 해서 그런데 저는 반드시 할 겁니다. 이거 그냥 좀도둑 같은 거는 뭐 벌금 몇 번 내고 깜빵 몇 번 살면 되는데 이건 그거 아니에요. 국가를 파괴하는 행위가 가장 큰 범죄입니다. 그것도 적군과 손잡고 적화 통일을 시도한 거는 그 자리에서 총살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국가지 국가의 존엄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인기 위주로 표를 모으려 하는데 그거 안 됩니다. 지금 난세고 위기입니다. 이번에 많은 이 새로운 정당들이 만들어지고 그 정치를 해보겠다는 분들은 국민을 계몽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저는 놓아야 된다고 봅니다. 계몽을 해야 돼요. 인기만 따라갈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조국이 다음, 그 다음에 임종석의 구속을 기다려야 된다. 또 이것도 축포가 될 거다. 근데 이제 임종석은 내년 초부터 시작되겠죠. 이것도 검찰에 우리가 힘을 실어주고 격려. 두 번 다시 뒤로 돌아올 수 없게끔 검찰이 적당한 선에서 딜을 못하게끔 저희가 딜을 바쳐야 됩니다. 그래야 이 검찰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공부 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잘 알고 있어요. 공부를 어떻게 잘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데 어떤 분야의 또 전문가들은 이게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고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옛날부터 칼잡이로 검찰에서 유명한 칼잡이 아닙니까? 수사를 잘하는 검사들은 만약에 자기가 이거를 직무유기하고 방기했을 때는 어떤 또 누가 어떤 수사를 통해서 자기한테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에 대한 칼이 들어오면 어떤 피해를 입는지 알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지금 상황에선 본인은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검찰총장 취임사에서 오로지 국가 국민을 위해서 앞만 보고 가겠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약속만 지키고 법과 원칙대로 가는 게 오리지널 검찰개혁입니다. 이거 하시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뭐 지만원 박사님은 뭐 이거 성공한 사람이 결국 대통령 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지금은 난세고 위기고 어떤 상황이지만 누가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80년대도 79년 11.6대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에 12.12 사태 등등 전두환 대통령이 보안사령관에 있다가 본인은 그렇게 자기가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고 할 생각도 없었답니다. 운명처럼 다가와 운명처럼. 그래서
이런 일을 잘 처리하고 지금 뭐 직권 남용, 그 다음에 선거 개입, 뭐 여러 가지 이런 좀 작은 범죄보다는 저희가 줄기차게 해왔던 강주 5.18의 공범들 여적죄, 그 다음에 국가 안보를 허문 이적, 여적,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여기까지 저는 가야가 된다고 봅니다. 야, 고든창 변호사 중국계 우리 그 미국 국적의 유명한 변호사고 동아시아 전문가인데 이거 유명할 거예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반역죄로 고발됐다. 대한민국을 배반한 대통령이 이제까지 벌여온 행각과 똑같은 일들을 특히나 북한의 침략에 한국의 벽을 허무는 행위를 앞으로도 벌릴지 누가 알겠는가. 뭐 간첩 같다 그랬죠. 간첩도 이보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국, 그 다음에 임종석, 뭐 거기 이제 붙어있는 뭐 보고마 줄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문재인이 왜 구속돼야 되냐? 이제 퇴출이라 그랬는데 퇴진. 저희가 1호로 유스타운 TV에서 유스타운 TV 보면 이 오른 왼쪽에 로고 밑에 문재인 퇴진이라는 그 슬로건을 걸어놨습니다. 마크 형태로. 누군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기셨다 해서 이게 좀 많이 돌아다니는데 첫 번째 한미동맹 파기, 안보를 파기한 겁니다. 건강을. 이 국가 안보가 허물어지면 그 외자가 빠져나가면 그냥 허물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는. 자, 이렇게 파기, 안보 파기, 한미동맹 파기. 이게 또 경제도 무너지지만 소주성이라 그러죠. 소득주도 성장. 이거 좌파들은요, 뭐 개념도 없이 이렇게 떠들어대는 겁니다. 생산적인 일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제조업이나 실질적인 사업을 안 해보고, 문재인이 뭐 사법고시 변호사 하다가 경제를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 특히 좌파 운동권은 뭘 해봤습니까? 경제 파괴. 그 다음에, 안보 해체. 남북 경제 하루에 76조 그 다음에 탈원전 선언했죠. 이거는 파보면은 이 탈원전 선언은 중국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을 거라고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거 범죄 행위 중에 가장 큰 범죄입니다. 안보 같은 겁니다. 중국은 원전을 지금 엄청나게 짓고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원전 기술은 세계적인 기술이에요. 미래 에너지인 인공태양까지 가면 그런 원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이 인정한 기술. 이거는 반역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안보의 반역자적인 행동이에요. 총살시켜야 되는 거 진짜 이거 화가 나네요. 이게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4대강 보호 해체, 그 다음에 외교에서 뭐 완전 왕따, 주사파 고려 연방제사 이거잖아요. 자, 이거 말고 9.19 남북 군사 합의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전방 지피를 허물고 육해 공군 다 허물었잖아요. 그 다음에 바다를 허물어서 북한의 간첩선이 목선이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해서 삼척에 뭐 왔는지도 모르는 뭐 별 해괴한 일이 다 벌어지고 서해에는 그 섬을 지금 자강동과 그 다음 섬을 지금 북한한테 넘겨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이 가야 될 곳은 합법적인 우리가 강주 5.18처럼 무기고를 털어서 그 무기를 가지고 청와대를 습격하거나 이런 놈들을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자유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아닙니까? 우리 자유를 얘기하고 법치를 얘기하는 우파들은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합법적으로 해야죠. 그래서 이런 증거들이 차고 넘친다. 강주 5.18만 뒤집어지면 여직의 공범이 제가 볼 때 한 5만 정도 될 거예요. 전부 형장에 이슬로 보내서 피바다를 이룰 겁니다. 그거 해야 된다고 봅니다. 누군가는 십자가를 메고 나라를 바로 세워야 돼요. 악역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2020년에는 뭐 요번에 26일날 먼저 이제 조국에 들어가고 나면 2020년에는 이렇게 트리오 이런 사진이 뉴스로 나오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 그 다음에 뭐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보면 이거 뭐 여러분 끔찍하지 않고 재밌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또 문제가 또 있어요. 이 조국이도 부부로 구속돼야 됐고 문재인이도 부부로 구속돼야 돼요.
자, 김경수 구속된 드루킹, 선거, 대선 개입, 킹크랩 등등. 자, 사이버 불법 선거를 조장한 거 아시죠? 자, 여기에 김정숙이, 문재인의 부인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재인과 김정숙은 윤희상 동백님 간첩단 사건, 독일 유학생 간첩단 사건에 거의 주범격이죠. 윤희상이 북한의 김일성으로부터 엄청난 그 기용과 지원을 받고, 북한에도 윤희상 음악당이 있습니다. 자, 지금 통영에도 윤희상 음악당을 지휘하다가 워낙 반발이 심하니까 무슨 세계 음악가이라고 만들어놓고 그 밑에 독일에 있던 윤희상의 뼈가루를 갖다가 묘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아, 네, 그걸 오늘 좀 보여줬어야 되는데. 너무나 경치가 좋아요. 거기다 진지를 박아놓은 겁니다. 진지를 벌써. 응? 빨갱이 음악가들 양성하려고. 거기에 뭐 동독 가서 동백꽃 가져가서 난리를 피웠어요. 둘이가 뭐 추모하는다. 뭐 어쩌고 저쩌고 온갖 핑계 다 대면서. 그래서 정경심이 구속돼 있고 김정숙이 저는 수사하면 엄청나게 나올 거라 봅니다. 그래서 또 초유의 사태 둘이 쌍쌍으로 쌍쌍파티 구속이 될 거다. 이거 뭐 엄청날 거예요. 좌파들은 보니까 부부 사기단인지 부부 간첩단인지 공범이 많은 것 같아요. 공범이 식구들끼리. 그래서 이런 우리가 역사적인 쾌거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저는 다가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힘내시고 용기를 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절대 대한민국 이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길고 짧음입니다. 제가 누차 얘기했죠. 지금 상황은 우리가 전쟁 수준의 경제는 망가지게 돼 있다. 국가 부도 형태로. 그래서 전쟁이 나든 전쟁이 나지 않든 국가 경제는 망가진다. Why? 안보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걸 복원하려면 미국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한미일 군사동맹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한미동맹이고 함께 해야지만이 이 안보가 튼튼해야지만이 외자가 유치가 되고 우리 기업이 하기 좋은 나라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속칭, 가칭 자유당을 창당을 선언하고 그저께는 부산강력시당 창당대를 발기인대를 했습니다. 성황리에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요. 어제는 경상북도당 포항에서 했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발기인대인데 창당대보다 더 크게 많이 모이셔가지고 제가 엄청나게 진짜 뭉클한 가슴을 안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날은 저희 자유당 또 인천광역시당 발기인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 30일 날 월요일 날은 대전 광역시당 발기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1일 날 서울특별시당 발기인대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경남도당, 그 다음 경기도당 순으로 쭉 지금 발기인대가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누차 얘기합니다. 저희가 어떤 권력을 탐하고 범보수 우파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시간이 지켜보시면 시간이 증명해 줄 것이고, 저 사람들이 역시 선지자적 사명을 갖고 어떤 비난과 탄압을 받더라도 자기 일을 했구나. 여러분들이 오히려 감사하고 미안해할 시간이 저는 온다고 봅니다. 26일 날 성탄 지나면 국회에서 선거법 저는 패스트트랙 탄거 연동제 50% 통과된다고 봅니다. 통과될 겁니다. 무조건. 그래서 이 연동제 통과되면 저희같이 지금 이렇게 확실한 자유우파의 가치를 갖고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정신,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근대화정신을 개성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에 가짜민주화로 나라를 망쳐온 이 종북 빨갱이 세력들을 청소할 수 있는 당이 정치 세력이 없고는 미국이 안 도와줍니다, 여러분. 미국과 함께하고 미국이 밀어주고 미국과 손잡고 이 지구상에서 공산 세력을 멸공시키고 완전히 섬멸할 때까지 싸울 수 있는 그런 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장서고 한국당이 어디를 가고 누구하고 싸우고 지금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끌고 가겠다. 저희는 최전방에서 싸우는 특수여단, 작지만 강한 정당으로 싸워가고 한국당은 육군인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세력만 많은데 육군 또 그중에서도 예비역이다, 전투력이 없다. 적과 악원을 구분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근 20년간 애국 활동하면서 많은 정보와 DB를 갖고 분석력을 가진 것은 최고 선두에는 지만원 박사님 계십니다. 제가 지 박사 20년 동안 그 일을 함께 해왔습니다. 강주 5.18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북한군 개입. 이거 밝혀지는 거 저는 정권 바뀌고 진정한 자유우파 정권이 들어오면 검찰이 한 달 안에 모두 구속시키고 결국 여적죄로 사형을 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거 자유당은 창당이 되면 첫 번째 전국에 현수막을 걸 겁니다. 북한군, 강주 5.18의 북한군 개입 의혹과 유공자 명단 밝혀라. 이거 대규모로 걸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창당시켜 주십시오. 도와줘 보십시오. 저희가 당비가 모이고 십시일반 세력이 커지기 시작하면 엄청난 진짜 국민들이 깜짝 놀라고 분노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지금까지 속았구나 저놈들한테 수십 년 진짜 몽둥이가 아니라 사형시키고 싶을 거예요. 사형. 그래서 그 일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누군가는 악역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공교롭게도 운명적으로 공부되어 있고 실천하고 싸운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래서 지 박사님이 한번 해봐라 손 회장이 나서서 그래서 지금 힘들게 시간도 없는데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한반도에 사실은 우리 힘을 떠났어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결국 미국의 프로그램, 미국의 도움 없이는 저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 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군사적으로 미국의 군사와 군사적으로 행동, 지금 한반도로 직결하고 있는 항모 전단이나 전략 자산들 오늘은 보니까 코브라 정찰기가 유례 없이 2대씩 나왔어요. 자,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북한의 잘못된 판단, 즉시 불바다가 일어납니다. 자, 이런 암중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단결해야 됩니다. 저희는 특정 범보수 자유파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했던 정치인들은 저는 정계 은퇴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들과 함께하는 세력은 기회주의자요, 협작군이요, 반역과의 동지들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서 함께하는 세력, NGO도 좋고 정치 세력 그것도 좋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나라를 구하는 심정으로 가주시기 바라고요. 공부 좀 계몽 좀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말에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복잡합니다. 머리 복잡합니다. 오랫동안 바른 길을 걸어온 지만원 박사님이나 저희 유스타운 또 제가 걸어온 길이나 너무나 똑같습니다. 공부된 자들은 같은 분석력과 같은 길을 갑니다. 그 길이 좁고 힘들더라도. 그래서 지금 이 전쟁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문재인이 말대로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놈이. 근데 이 상황을 극복하는 것도 매뉴얼이 없습니다. 경험한 사람이 다 처음 벌어지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면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창의적이고 도전 정신이 있고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라도 그걸 극복해내고 이겨낸 사람만이 저는 이런 일을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명문대 나오고 전직 장관, 총리 아무리 해도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공직자 출신들은 틀에 박혔기 때문에 진짜 야전에서 진짜 잡초처럼 살아온 사람 그런 리더십을 가진 자만이 이 난국을 저는 돌파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늘은 우리 편이더라.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시계는 우리를 돕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우리 자유당이 본격적으로 창당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중앙당 창당만 되면 엄청난 또 위력이 여러분들 보시게 될 겁니다. 진짜 깜짝 놀라고 여러분들이 와이 할 정도로 진짜 박수 칠 수 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준비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힘 주시고요. 끝까지 함께 사랑해 주시고 제발 분열이나 욕심낸다 그거 얘기하는 사람은 다 빨갱이로 보겠습니다. 제가 전했죠. 저만큼 하고 하라. 저만큼 알지도 못한 분들이 무조건 분열한다 하지 마라. 한국당 스스로 개혁하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결국 저 사람들 개혁 안 됩니다. 저는 총선 앞두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두 달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봅니다. 한국당 폭망하고 거기에 개입한 좌파들이 선거를 못 치를 정도로 저는 분열되거나 한국당이 무너질 수 있다고 봅니다. 한 군데 몰빵 때렸다가 여러분 우리 다 죽을 일이 있습니까?
저희는 진짜 철저한 분석과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해서 이거는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우리가 창당을 선언해야지만이 그래야 남북 관계가 북한과 관계가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을 볼 수 있다 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7시 방송인데 오늘 이제 내일 성탄절 있고 여러 가지 방송이 많아서 제가 좀 앞당겼습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요. 진짜 마지막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2022년 새해는 정말 우리가 아까 봤던 이 세 사람 3종 세트를 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고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도 강력한 투쟁력 있는 정당이 필요합니다. 욕이 아니라 진짜 이론으로 무장되고 팩트로 증거로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그리고 국민을 계몽하고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우파 정치인들이 많이 등장하는 그런 리더자들이 나올 수 있는 한 해가 되면 제가 지금 백의종군 무관에 싸우는 것보다는 10배 100배 효과가 있을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더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